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예? 도대체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거예요? 거실 바닥에 사기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튀어 노인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노인은 72의 영호 씨는 발등의 따가움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씩씩거리고 서 있는 남자, 남도 아닙니다. 영호 씨가 평생을 바쳐 키운 큰아들 민석입니다. 그 옆에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눈으로 시아버지를 노려보는 며느리, 그리고 소파 구석에서 훌쩍거리는 척하며 눈치를 살피는 막내딸까지. 지금 이 상황 믿어지십니까? 이게 드라마 속 한 장면이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오늘 저녁 서울의 어느 아파트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아들 민석이 탁자를 내려칩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진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이라고요, 꽃뱀. 아버지 가진 거라곤 이 낡은 아파트 한 채랑 연금뿐이잖아요. 그거 노리고 꼬리치는 거라고요. 영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민석아, 옥자씨 그런 사람 아니다.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말동무가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니? 그때 며느리 지은이 끼어듭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아버님, 솔직해지시죠.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면 저희가 요양병원 좋은데 알아봐 드린다니까요. 거기도 말동무 많아요. 왜 굳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르는 반찬가게 여자를 이 집에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어머니, 그 단어가 나오자 영호 씨의 말문이 턱 막힙니다. 죽은 아내.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가 꼼짝 못할 거라는 걸 저 영악한 자식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 자식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왔을까요? 명절 때 잠깐, 생신 때 잠깐 들러서 용돈 봉투 휙 던져주고는 바빠서 가볼게요 하며 엉덩이 들썩이던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들먹이며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단죄하려 듭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 아닙니까? 아들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정 그 여자랑 사셔야겠으면 이 집 명의부터 저한테 넘기세요. 그러고 나가서 사세요. 빈몸으로 나가서 그 여자랑 월세방을 살든 리어카를 끌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일궈온준 재산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피땀 흘려 지킨 집이에요. 전 그 여자한테 10원 한 장 못 뺏깁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영호 씨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빚쟁이들. 내 핏줄이 내 목을 조르는 이 기막힌 상황. 영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산 걸까?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자식들이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기 전 영호 씨에게 찾아왔던 짧지만 따뜻했던 봄날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김영호 씨, 72,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여행이나 다니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게도 퇴직 1년 만에 아내를 췌장암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5년, 영호 씨의 삶은 무채색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텅 빈 안방이 그를 맞이합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 국은 데우고 데워 짜디 짜졌고 냉장고 속 반찬들은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말이라곤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려나. 저 정치인 놈들은 또 싸우네. 정막. 그 끔찍한 정막이 영호 씨의 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요? 아까 보셨잖아요. 큰아들은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떠느라 바쁘고 딸은 시집가서 애 키우느라 정신없다며 전 한 통이 없습니다. 영호 씨에게 자식이란 가끔 통장에 돈 붙여달라는 연락 올 때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아들 민석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 차례상 차릴 돈 좀 보내주세요. 50만 원만요. 영호 씨는 묵묵히 계좌이체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글자가 전부입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딸 민지는 아이 생일이면 연락이 옵니다. 아빠, 준서 생일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좀 보내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영호 씨는 또 송금합니다. 받았어요. 두 글자가 끝입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은 목구멍에서 삼킵니다. 귀찮게 하는 꼰대 취급받을까 봐요. 어느 날 저녁, 영호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햇반 하나, 김치 한 통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영호 씨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을 바쳐 자식 키우고 교단에서 제자들 가르쳤는데 결국 혼자 편의점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늙은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어르신 주변에 계신가요?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도 안 보는 그런 어르신들 말입니다. 영호 씨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영호 씨는 우산도 없이 동네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비를 맞으며 걷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비를 다 맞으시고 어떡해. 이리 들어와서 비 좀 피하고 가세요.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오기네 반찬 사장님 68의 옥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가게 앞천막을 치다 말고 뛰어나와 영호 씨를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고, 옷이 다 젖었네. 잠깐만요. 여기 수건 좀 쓰세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타드릴게. 그녀가 건넨 낡은 수건에서는 갓 삶아빤 듯한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담겨 나온 달달한 믹스커피. 영호 씨는 그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고 걷다가 혼자 사시나 봐요. 행색을 보니까 딱 챙겨주는 사람 없는 티가 나네. 이거 맛 좀 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간 무친 겉절인데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척 올려 먹으면 그만이에요. 옥자 씨는 넉살 좋게 갓 담근 김치를 영호 씨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매콤하고 아삭한 맛. 아니, 그것보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입에 밥을 넣어준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영호 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영호 씨는 겉절이와 멸치볶음을 사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햇반을 데워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밥에서 김이 나고 반찬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반찬 가게를 들락거렸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사러 갔고, 나중엔 빈 반찬통을 갖다 주러 갔고, 그 다음엔 전구를 갈아주러 갔습니다. 이 여사 저기 선반이 좀 삐걱거리던데 내가 손 좀 봐줄까요? 어머 선생님, 정말요? 아이고 든든해라. 역시 남자가 있어야 한다니까. 선생님! 퇴직하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그 호칭을 옥자 씨가 불러주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녀의 가게에서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그녀는 영호 씨의 뜯어진 셔츠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가 가게 문을 닫는 저녁 7시, 영호 씨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가끔은 떡볶이를 사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붕어빵을 들고 오기도 했죠. 이 여사, 이거 방금 앞에서 산 건데 따끈따끈해요. 하나 드세요. 어머 선생님,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두 사람은 좁은 가게 안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자 씨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사연이 좀 있어요. 젊어서 남편 잘못 만났어요. 노름빚이 산더미였죠.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파출부 일하고 새벽 시장 청소까지 하면서 빚 갚았어요. 영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애가 하나 있었는데 22에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살았죠. 이 가게가 제 전부예요. 아침에 눈 뜨면 배추 절이고 무 썰고 나물 무치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옥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은 기다려져요. 오늘은 선생님이 또 올까 하면서요. 영호 씨는 옥자 씨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 여사. 5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 여사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가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이 되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영호 씨와 옥자 씨는 벚꽃나무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참 예쁘네요, 선생님. 그러게요. 작년에도 피었을 텐데 나는 몰랐어요. 볼 사람이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도요. 혼자 봐도 예쁜 줄 몰랐는데 선생님이랑 보니까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그림자만 봐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나이가 있습니까? 60, 70이면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외로우면 안 됩니까?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고 싶으면 안 됩니까? 우리 사회는 참 잔인합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은 축복하면서 노인들의 사랑은 철없다, 노망났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노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재산 상속자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영호 씨가 용기를 냈습니다. 이 여사, 우리 합치는 게 어떻겠어? 옥자 씨가 놀란 눈으로 영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나랑 살면서 내가 아침마다 따뜻한 밥도 해주고 당신 무릎 아프니까 가게 일도 좀 줄이고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되겠소? 옥자 씨는 수줍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가진 거라곤 이 가게 보증금이랑 빚 조금뿐이에요. 선생님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영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 다 출가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은 내 거지. 걱정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영호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니 아버지의 늦은 행복을 축복해주진 못해도 이해는 해줄 거라고요. 아버지, 그동안 외로우셨죠? 다행이네요 라고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우연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영호 씨가 옥자 씨와 주말에 단풍놀이를 다녀오던 길,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며느리 지은과 딱 마주친 겁니다.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시아버지와 낯선 여자. 며느리의 눈초리가 매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옥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따갑습니다. 아, 지은이, 이분은. 영호 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옥자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아버님,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돌아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불이 났습니다. 오빠, 언니, 급한 일 있어요. 아버님 여자 생기신 듯. 딸 민지 헐, 진짜? 무슨 여자? 며느리 지은 마트에서 봤는데 나이든 아줌마더라. 옷차림 보니 돈 좀 쓰게 생겼던데요. 팔짱까지 끼고 다니시던데. 아들 민석 뭐, 아버지가 여자를 몇 살이신데. 며느리 지은,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버님 가진 거라곤 그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혹시 그거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닐까요? 딸 민지 헐, 진짜? 아빠 돈도 없으신데 뭘 바라고. 아들 민석, 일단 내가 확인해봐야겠다. 아버지 집이라도 넘어가면 우리 끝장이야. 보셨습니까? 자식들의 대화 속에 아버지의 행복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연금, 나중에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한 걱정뿐이었죠. 아버지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석이에요. 오랜만이죠? 영호 씨는 반가웠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오, 민석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주말에 좀 들를게요.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고. 영호 씨는 기뻤습니다. 아들놈이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이 났나 보구나.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주말, 아들 내외와 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호 씨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요리할 일이 없어서 솜씨가 녹슬었지만 그래도 자식들 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밥을 먹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여자 만나신다고요? 영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은이가 봤어요, 마트에서.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딸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영호 씨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아빠도 외로워. 5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모를 거야. 며느리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외로우시면 저희가 요양병원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거기 가시면 말벗도 많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요양병원?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요양병원에 처박혀서 죽기만 기다리면 좋겠다는 거냐? 아들 민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여자예요? 혹시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영호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낡아 빠진 이 아파트 하나랑 쥐꼬리만한 연금밖에 없는데 무슨 재산을 노려? 옥자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옥자 씨? 며느리가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이름까지 다 아시네요. 얼마나 가까워지셨길래. 아버님, 그 여자 직업이 뭔데요? 어디 사는데요? 자식은 있어요? 재산은? 빚은? 그게... 영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옥자 씨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딸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뉴스 안 보세요?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얼마나 많은데 혼자 사는 남자 노인들 꼬셔서 재산 탈탈 털어가는 여자들 천재예요. 며느리 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뭐? 영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그 여자 박옥자 맞죠? 68살, 시장에서 반찬 가게 운영. 전 남편이 노름빚 2천만 원 남기고 잠적. 아들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사망. 현재 혼자 거주. 며느리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옥자 씨의 신상 정보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심지어 은행빚 내역까지. 보세요, 아버님. 이 여자 대출이 3개나 있어요. 합쳐서 800만 원. 카드빚도 있고요. 아버님 연금이랑 이 집이 얼마나 탐나겠어요? 영우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그것도 아버지 허락도 없이. 아들 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속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밥 해주고 옷 빨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투자라고요. 나중에 아버지 재산 받아낼 투자.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들의 주장이 100%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식들이 진짜로 아버지를 걱정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받을 유산이 날아갈까봐 불안한 걸까요?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5년 동안 외로워 죽을 지경이었을 때 이 자식들은 뭘 했느냐는 겁니다. 이제 와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가며 신상 털기를 하는 그 열정을 왜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때는 안 보여줬을까요? 영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다 나가. 자식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어. 5년 동안 나 혼자 이 집에서 죽어라 외로워할 때 너희는 뭐 했어? 명절에 돈 달라고 연락할 때 말고 언제 전화 한번 제대로 했어?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편의점 라면으로 저녁 때우면서 올 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죽고 싶다고 혼잣말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그땐 왜 사설 탐정을 안 불렀어? 왜 걱정을 안 했어? 딸 민지가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바빴잖아. 바빴다고? 영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바빠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못했는데 내가 여자를 만나니까 갑자기 시간이 생겼어? 사설 탐정 고용할 돈은 있고 아버지 생일 선물 살 돈은 없고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재산 분할 협의서예요. 저희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그 여자랑 결혼하시면 법적으로 그 여자도 상속권이 생겨요. 영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파트는 엄마가 살아생전에 고생해서 지킨 집이에요. 엄마 이름으로도 등기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엄마 목 절반은 원래 저희 거예요. 아버지가 함부로 못해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정 그 여자랑 사시려면 이 집 명의부터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러고 나가서 사세요. 월세든 전세든 알아서 하시고요. 영호 씨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 자식들이냐? 그날 밤 영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남기고 간 서류들이 탁자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신상 정보, 재산분할 협의서, 심지어 요양병원 안내 책자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영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밤낮 없이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자금 대주고 손주 용돈까지 챙겨줬는데 결국 남은 건 이것뿐인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옥자 씨였습니다. 선생님 주무세요? 내일 날씨가 좋대요. 우리 공원에 산책할까요? 영호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여사, 나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당신 뒷조사를 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전화기 너머로 옥자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여사. 나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당신이랑 있으면 행복해서 다른 건 생각을 못했어요. 옥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행복했어요. 선생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선생님 자식들이랑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여사 그냥 이대로 지내요. 결혼은 안 하고 그냥 친구처럼. 가끔 밥 먹고 산책하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영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옥자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영호 씨네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온 건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박옥자라고 합니다. 영호 선생님 계신가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안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옥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님, 제가 오늘 온 이유는요.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네? 선생님이랑 이제 안 만날 거예요. 선생님 자식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요.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나 봐요. 며느리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세요? 네, 저도 자식 키워봤어요.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낯선 여자 데려오면 걱정되는 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부디 선생님 잘 좀 챙겨주세요. 옥자 씨는 가방에서 밑반찬 통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선생님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겉절이는 물 말아 드시면 좋아하시고 멸치볶음은 따뜻하게 데워드리면 더 맛있어요. 며느리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혈압약 드시는 거 잊으실 때 많으니까 꼭 챙겨드리라고 전해주세요. 저녁은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고요. 옥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한테 잘해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옥자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며느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옥자 씨가 멈춰섰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님 재산 때문에 접근하신 거 아니에요? 옥자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노리겠어요? 선생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말동무가 필요했고 선생님도 그러신 것 같아서.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수고했어요 해줄 사람도 없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며느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뭐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반찬 만드는 게 즐거웠어요. 그게 다예요. 돈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으면 따뜻했어요. 옥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냥 가게나 하면서 혼자 살게요, 그럼.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영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계단을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책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던 겁니다. 이 여사 어디 가요, 선생님? 영호 씨는 옥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이 순간 현관 앞에 선 세 사람. 며느리 지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저 여자가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를. 돈을 노리는 여자라면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왜 밑반찬을 싸들고 와서 시아버지 약 먹는 시간까지 신경 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그 눈빛, 5년 동안 본 적 없던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분 다. 영호 씨와 옥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거실에 앉은 세 사람. 며느리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재산 때문에 걱정했어요. 시아버님이 속는 건 아닐까. 나중에 유산 문제로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 영호 씨가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오늘 옥자 씨 보니까 알겠어요. 이분은 진짜 시아버님을 좋아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밥 해주고 싶어서, 말동무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죠? 옥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미안해요, 아버님.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드리고. 아니야, 지은아.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제가 정말 아버님 걱정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 해드리러 왔어야죠. 근데 저는 명절 때 돈 붙여달라는 말만 했어요. 거실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그리고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처음부터 다시. 일주일 후 다시 모인 가족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빤, 언니, 제가 옥자 씨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오해한 것 같아요. 아들 민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해? 사설 탐정 보고서에 빚도 있고. 그 빚은요, 아들 장례비 때문에 진 빚이에요. 그리고 벌써 반 이상 갚으셨대요. 혼자 가게 하면서 악착같이 갚고 계시더라고요. 딸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빠 재산 노린 게 아니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아버님이 결혼하자고 하셨는데 거절하셨대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오늘도 밑반찬 싸들고 오셨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들로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심하게 군 거야? 딸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빤, 사실 나도 이상했어. 아빠가 5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우리는 명절 때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잖아. 그건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겨드린 건 맞잖아. 바빴다는 핑계로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서 아빠가 누구 만나시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아들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자식들이 일제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아빠도 많이 고민했어. 너희 엄마 생각도 나고 너희들이 뭐라 할까 걱정도 됐고. 근데 있잖니,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안녕하세요 할 사람도 없고 저녁에 수고했어요 들을 사람도 없어.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안 들어와. 아빠, 병원 갈 때도 혼자, 마트 갈 때도 혼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 그럴 때면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더라. 자식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옥자 씨를 만나고 나서 아빠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고 저녁에 누구 만날 생각에 설레고 이게 얼마만이냐. 영호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도 알아. 너희 엄마 생각하면 미안해. 근데 너희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거 원치 않을 것 같아.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오히려 영감,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그랬을 것 같아. 딸 민지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아빠 외로우신 거 알면서도 신경 안 썼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민석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아버지 행복 생각은 안 하고 유산 생각만 한 것 같아요. 며느리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옥자 씨 모셔오시는 게 어때요? 이 자리에 같이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괜찮겠니? 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옥자 씨는 정말 아버님을 좋아하시는 게 맞아요. 그분이 아버님한테 해드리는 거 우리가 해드렸어야 하는 건데. 영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자 씨, 지금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요? 애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30분 후 옥자 씨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건 딸 민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옥자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옥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들어오세요, 저희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거실에 앉은 옥자 씨, 아들 민석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자 씨, 아니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신상을 털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옥자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되죠. 저도 이해해요. 딸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빠를 제대로 못 챙겨드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외로우셨던 거 저희 잘못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님한테 화풀이하고 며느리 지은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혈압약 챙겨드리는 것도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어드리는 것도 다 어머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을요. 옥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한 거예요. 제가 사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서요. 영호 씨가 옥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여사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옥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저희가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재산 문제요?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처음엔 유산 때문에 걱정한 게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아빠가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유산은 아빠 쓰시다가 남으면 받고 없으면 없는 거죠 뭐. 며느리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법무사 통해서 재산 관련 서류 정리하는 건 어떠세요? 옥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식분들이 안심하셔야죠. 영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옥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사, 선생님, 저 욕심 없어요. 선생님이랑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집도 돈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 후, 가족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생전 증여로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니까 자녀분들께 각각 50%씩 증여하시면 영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30%만 증여하겠습니다. 각자 15%씩. 아버지, 나머지 70%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쓸 거야. 옥자 씨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남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돈은 아버지가 쓰세요. 법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혼하시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혼 관계로 사시면 법적으로 상속 문제가 간단해지거든요. 옥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살 수만 있으면요. 영호 씨가 옥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이 여사. 한 달 후, 영호 씨와 옥자 씨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영감 어멈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옥자 씨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였고 영호 씨는 신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대요, 어멈. 공원 산책할까? 좋죠, 영감. 도시락 싸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옥자 씨는 반찬 가게를 조금 줄였습니다. 아침 장사만 하고 오후에는 영호 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멈, 무리하지 마요. 나는 당신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영감도 혈압약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내가 체크할 테니까. 신기하게도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민석은 한 달에 2번은 꼭 들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저희가 삼겹살 사왔어요. 같이 구워 먹어요. 며느리 지은도 가끔 밑반찬을 해왔습니다. 어머님이 맨날 해주시기만 하면 안 되죠.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딸 민지는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영호 씨는 손주를 안아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옥자 씨도 손주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해피엔딩일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건 현실적인 엔딩입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서로의 선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이 여전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옥자 씨도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호 씨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영호 씨와 옥자 씨는 단풍놀이를 다녀왔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잎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어멈, 나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영감.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옥자 씨가 만든 김밥, 영호 씨가 산 과일.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제주도 갈까요? 바다 구경도 하고. 좋아요. 영감이랑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때 영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저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오세요.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갈게. 우리 손주들 보러 가야지. 전화를 끊고 영호 씨가 옥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멈, 주말에 민석이네 가요. 손주들이 우릴 보고 싶대. 옥자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떡이라도 해가야겠네요.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괜찮아요, 어멈. 빈손으로 가도 돼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영호 씨와 박옥자 씨,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사랑을 터부시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이야. 철없이 굴지 마라. 자식 생각 좀 해라. 이런 말들로 노인들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60대, 70대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손잡고 산책하고 싶지 않습니까? 노인도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위로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호 씨의 자식들은 명절 때 용돈 붙여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아버지 잘 지내세요? 묻는 것. 주말에 들러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해서 갖다 드리는 것, 병원 갈 때 함께 가주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효도입니다. 돈만 붙여주고 안부도 묻지 않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양심의 면죄부를 사는 겁니다. 자식들이 가장 걱정한 건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게 그들의 진짜 걱정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유산을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가족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유산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며느리 지은을 비롯한 자식들은 옥자 씨를 꽃뱀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신상을 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어땠습니까?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단정짓습니다. 특히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인 결혼 사기, 꽃뱀 재산 노린다. 이런 선입견이 진짜 사랑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소통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영호 씨가 자식들과 제대로 대화했다면, 자식들이 아버지의 외로움을 진작 알았다면, 옥자 씨를 처음부터 가족에게 소개했다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알겠지. 말 안 해도 이해하겠지. 이런 생각이 문제를 키웁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1인 가구 비율 아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약 165만 명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8%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노인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영호 씨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식들의 눈치, 사회의 시선 때문에 외로움을 참고 삽니다. 65세 이상 노인 재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8,700건에서 2023년 약 11,000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재혼이 자식들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가 약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 1위는 재산 분쟁 우려 마이너스 42%, 2위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미안해서 마이너스 28%, 3위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서 마이너스 21%. 보시다시피 부모의 행복보다는 재산과 체면이 우선입니다. 노인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는 단순히 성적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말벗이 필요하고 서로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한다고 하면 재산 지키기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병원 갈 사람,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절실한 겁니다. 만약 자녀가 정말 부모를 걱정한다면 재혼을 반대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고 법적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세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면 더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오늘 뭐 드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짧은 대화가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들러서 같이 밥 먹으세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 해가거나 외식을 함께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만약 부모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다면 일단 만나보세요.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세요. 재산이 걱정되면 법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마세요. 넷째, 부모님의 사회활동을 응원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세요. 혼자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모님이 우울증이나 고립감에 시달리신다면 정신과 상담을 권해보세요.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영호 씨의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동시에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를 단순히 재산 상속자가 아니라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효도를 돈 붙여주기가 아니라 함께 시간 보내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노인의 사랑을 철없는 짓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영호 씨와 옥자 씨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저녁엔 TV 보면서 웃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손주들이 놀러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자식들이 여전히 옥자 씨를 새엄마로 편하게 못 대할 때도 있고 옥자 씨도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호 씨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누군가 있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사람이 있고 저녁에 수고했어요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오랫동안 연락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전화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을 살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만나보세요. 선입견을 버리고 대화하세요. 재산이 걱정되면 법적으로 정리하세요. 무조건 반대는 답이 아닙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이번 주말에 꼭 들러서 같이 밥 드세요. 반찬해 가시거나 외식을 하시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인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김영호 씨와 박옥자 씨의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우리 모두의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부모님을 만나세요.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하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세월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